사람을 잘못 보는 순간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입는 옷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생겼을 때의 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한 사람. 딱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가난한 자, 선한 자, 교활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직접 겪으신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순간, 의식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온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짜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신호. 옷차림의 의식, 무의식적인 말투, 그리고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알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래 알아온 사람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남을 읽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절반에서 드러납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단 한 번도 가볍게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던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지킨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신호.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래 치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데 막상 무엇이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62세 한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작은 모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정수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나면 왠지 피곤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장 많이 말하던 오창호 씨 때문이었습니다. 오창호 씨는 첫날부터 단정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되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반말이 섞이기 시작했고 결정을 혼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정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습니다. 사실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신호 옷차림의 의식.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에 따라 차림새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윗사람 앞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는 사람. 옷차림은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싼 옷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든 일관된 차림새를 유지하는가가 기준입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 정돈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나는 사람에 따라 차림새가 달라지는 사람은 관계를 이득으로 계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과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호 씨도 그랬습니다. 첫날 모임에 유독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된 뒤로 차림새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무의식적인 말투. 말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당황했을 때, 화가 났을 때, 피곤할 때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언어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데 편한 자리가 되면 갑자기 남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험담이 시작되는 사람.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버릇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 뒤에 반드시 단서가 붙는 사람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칭찬을 주면서 동시에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가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자리의 사람을 쉽게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쉽게 입에 올립니다. 말버릇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무언가를 가졌을 때 드러납니다. 권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모임의 총무, 작은 프로젝트의 리더, 후배보다 먼저 알게 된 정보 하나. 그 작은 것을 쥐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사원일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친절했는데 작은 직책 하나 생기자마자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생길수록 더 조심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듣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정을 내릴 때 더 천천히 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창호 씨가 총무를 맡은 뒤 달라진 것은 오창호 씨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은 권력이 그것을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7세 윤재순 씨는 오랜 친구 박명진 씨와 함께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박명진 씨가 자연스럽게 대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박명진 씨는 회의 자리에서 윤재순 씨의 말을 자주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혼자 내리고 나중에 통보했습니다. 윤재순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그건 내가 다 생각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윤재순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걸까? 처음에도 신호가 있었는데 나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한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신호들을 놓치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좋은 면을 먼저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함, 잘 차려입은 모습, 조심스러운 말투, 그것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신호는 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처음의 모습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자신입니다.
신호는 그 사람이 감추지 못한 자신입니다. 그 둘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편안할 때를 보고 힘을 가졌을 때를 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보라. 그 세 순간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오래 관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에게 친절하게 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처음의 친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 나의 쓸모를 향한 것이었. 선생님은 그 뒤로 사람을 볼 때 처음 모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처음 만나는 사람의 옷차림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그것이 일관되는지 보십시오.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편한 자리에서의 말버릇을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언어입니다. 칭찬 뒤에 반드시 단서가 붙는지, 없는 사람을 쉽게 입에 올리는지를 보십시오. 셋째, 그 사람에게 작은 권한이 생기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임의 총무, 작은 결정권, 먼저 아는 정보 하나, 그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의 모습은 준비된 것입니다. 신호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를 봤습니다. 옷차림, 말버릇, 권력,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신호.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옷차림도 일관됩니다. 말버릇도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뭔가 다른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장, 가짜 깊이를 구별하는 법, 계산된 겸손과 진짜 깊이.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늘 자신을 낮춥니다.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합니다. 처음엔 그 겸손함이 참 진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을 낮출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척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구나. 가짜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아는 60세 서명국 씨 이야기입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이었습니다. 그 단체에 김태용 씨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용 씨는 첫날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배우러 온 거예요. 봉사 자리에서도 항상 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서명국 씨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태용 씨는 회의 자리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항상 길고 명확한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봉사 자리에서도 사진이 찍힐 때는 어느새 앞에 있었습니다. 서명국 씨가 처음으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단체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논의가 시작되자 김태용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니까 다른 분이 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은근히 자신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후보가 거론되면 조용히 그 사람의 단점을 흘렸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서명국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겸손한 말 뒤에 항상 계산이 있었던 건데 왜 나는 그걸 이제야 보는 걸까?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8세 이현주 씨는 새로운 모임에서 정소윤 씨를 만났습니다. 정소윤 씨는 항상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누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공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소윤 씨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왠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현주 씨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가족 이야기가 다른 자리에서 화제로 나왔습니다. 정소윤 씨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이야깃거리로 꺼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현주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의 경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구나. 눈빛이 따뜻했던 것은 마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나를 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구나. 왜 계산된 겸손은 처음에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방어심이 풀립니다. 그 방어심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보이게 됩니다. 계산된 겸손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춘 뒤에 상대를 높입니다. 가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춘 뒤에 결국 자신이 높아집니다. 형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진심 없는 눈빛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 상대를 더 잘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보로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저장합니다. 언젠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다시 나오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깊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볼 때 겸손하고 아무도 없을 때 달라지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처음에 친절하게 대해준 관리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윗사람에게 겸손하고 아랫사람에게 거만한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라고. 선생님이 진짜 신뢰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나 아랫사람 앞에서나 태도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겸손한 말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보십시오.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요? 다음에 상대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방향이 상대를 향하는지, 자신을 향하는지가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없는 사람을 편하게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편하게 입에 올립니다. 경청하는 척하며 정보를 모으는 사람은 그 정보를 반드시 어딘가에 씁니다. 셋째,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방식, 모임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하는 방식,
계산이 없어도 되는 자리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가짜 깊이는 말할수록 빈 곳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그 둘을 구별해 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신호, 그리고 계산된 겸손과 진짜 깊이를 구별하는 법.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을 읽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방향이 바뀝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3장, 기품을 만드는 법, 매일의 선택이 품격이 된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히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나서도 한동안 그 느낌이 남습니다. 그것이 기품입니다. 기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66세 조용준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난 분이었습니다. 직함도 없었고 화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든 조용준 씨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모임을 하던 유성민 씨가 한 번은 조용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품격이 생기냐고. 조용준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류성민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그 한마디 속에 기품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품은 세 가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실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단정함.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는 거울 앞에 오래 서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지내는 경우,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흐트러지는 경우, 기품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정돈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자세가 바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말투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준 씨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졌던 것은 그것이 꾸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가 그 사람의 진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 곧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천말을 아끼는 연습.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십니까? 말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말이 없는 사람. 반대로 말이 적은데 한마디가 오래 남는 사람. 기품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할 때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집중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쉽게 흘러갑니다. 들을 때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이 많고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권력이 생겼을 때 더 조심하는 태도. 일장에서 권력이 생겼을 때 달라지는 사람이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생길수록
더 조심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책이 생기면 말이 줄어듭니다. 결정권이 생기면 더 천천히 결정합니다. 아랫사람이 생기면 더 세심하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드러내는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3세 박순길 씨는 작은 지역 단체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박순길 씨의 태도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에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한 뒤에야 자신의 생각을 짧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오래된 멤버 강인호 씨가 박순길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됐는데 왜 더 조용해지셨어요? 박순길 씨가 말했습니다. 힘이 생기면 더 조심해야죠. 그때 실수하면 오래 가니까요. 그 말을 들은 강인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기품을 만드는 걸까요? 기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정돈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때도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힘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기품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품의 방식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배어나오는 것.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 정학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품격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나온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제자 황상에게 물었더니 황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항상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것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일관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됨이 기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가지만 정돈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의 말투, 혼자 먹을 때의 자세, 아무도 모르는 작은 약속 하나, 그 한 가지가 기품의 시작입니다. 둘째,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참아보십시오. 해도 되는 말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 침묵이 쌓이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권한이 생겼을 때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내가 결정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 그 한 번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정돈하는 사람에게 기품은 설명 없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순간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단 한 번도 가볍게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지위가 있어서 존중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유배지의 낮은 자리에서도 항상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일관됨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기품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이 적고 조용한데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얼굴들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읽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옷차림은 누가 보든 일관됩니까? 여러분의 말버릇은 편한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권한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더 조심해집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옷차림, 말버릇, 권력 앞에서의 태도, 그 신호들을 읽으십시오. 진짜 깊이와 가짜 깊이는 시간이 구별해 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기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정돈하는 사람에게 기품은 설명 없이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눈에서 나온다. 자신의 본성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본성도 정확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조금 더 정돈하는 것, 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참는 것, 작은 권한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지금 댓글에 이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평가받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는 날 여러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여러분다운 하루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